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2024년 미국 대선을 몇 달 앞두고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대담한 발언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이 자신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주한미군의 주둔은 방위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그의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중요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스테이크는 높았고 상황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거친 말투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실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전 중 하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50바 60km 고도에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첨단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의 방위기술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업체들은 18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중동과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액 3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이는 한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매체인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의 파병 위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에 대한 방위 태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의원들은 한국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 이야기에 새로운 반전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특정 조건 하에서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미국이 한국의 첨단 핵 기술을 인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일부는 영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미묘했고 어떤 변화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입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유럽 국가들에게 그가 이전 임기 동안 했던 비슷한 요구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위가 훨씬 더 높아 보였습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약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체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유럽 국가인 영국 및 프랑스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는 독일이 자체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극적인 변화였으며 트럼프의 발언이 얼마나 상황을 뒤흔들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군사기술 발전은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K9 자주곡사포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군사 시스템은 중동과 유럽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한국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면서 지정학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내부의 발전과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 전략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미동맹의 미래와 더 넓은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게 이러한 상황은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외교적 수역을 헤쳐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자체 방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잠재적인 보상도 컸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군사적 발전,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전개되는 이야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계속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심오하며 이 지정학적 이야기의 다음 장은 설득력 있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정치의 드라마,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분쟁의 위협은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취하는 행동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글로벌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내려질 결정은 국제관계와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했고 국내 방위산업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새로운 군사 장비 생산으로 윙윙거렸고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미사일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큰 승리이자 대한민국이 국방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LSAM 시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국방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방위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방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18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국은 중동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국가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액 3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각국은 한국의 군사 장비가 믿을 수 있고 첨단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K 자주곡사포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 강력한 포병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층위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새로운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첨단 핵 기술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로 결정하면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핵무장한 한국이라는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등 영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미묘한 상황이며 어떤 변화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유럽 국가들에게 그가 이전 임기 동안 했던 비슷한 요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위가 훨씬 더 높아 보였습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약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체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유럽 국가인 영국 및 프랑스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는 독일이 자체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극적인 변화였으며 트럼프의 발언이 얼마나 상황을 뒤흔들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군사기술 발전은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KGM 자주곡사포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군사 시스템은 중동과 유럽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지정학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었고 한국의 결정이 이러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외교적 수역을 헤쳐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자체 방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잠재적 보상도 컸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군사적 발전,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했으며 이 지정학적 이야기의 다음 장은 설득력 있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에게 이러한 상황은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외교적 수역을 헤쳐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자체 방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잠재적인 보상도 컸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드라마틱한 변화,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분쟁의 위협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한국의 행동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글로벌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내려질 결정은 국제관계와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LSM 시험 성공은 한국이 최첨단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자국 영토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고 냉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토론하고 카페와 사무실에서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모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새롭게 확보한 군사력을 완전히 수용하고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공장은 군사 장비 생산을 늘리고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동맹국과 적국 모두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와 자위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맹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의 고위급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고 양측은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이 많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유럽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발전이 전개되면서 국방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정한 이야기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국민과 지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력 강화를 위한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대가는 컸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 이후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란 또 다른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아이디어는 이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핵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군비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특정 조건 하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놀랍고 미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무기 확산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논의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로 결정하면 핵무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능력은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핵보유국이 되는 데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핵무장한 한국이라는 아이디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지역의 불안정과 위험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모들은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카페, 사무실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쟁은 뜨거웠고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모든 옵션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관리들과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핵 능력 개발의 잠재적 영향과 이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한국의 국방 전략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은 첨단 군사 하드웨어 생산을 늘리고 연구소는 최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핵심 분야 중 하나는 미사일 방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으로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LSAM 시험은 한국이 첨단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놀라운 속도로 하늘 높이 날아오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성과이자 잠재적 적들에게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국가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국방기술의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행동은 면밀히 모니터링되었습니다. 동맹국과 적국 모두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와 자위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맹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의 고위급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고 양측은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선 트럼프의 발언이 국방비 지출과 핵 능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선 정부가 양쪽 모두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핵무기 개발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국민들은 개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국민들은 자국 땅에 핵무기가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해법도 모색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국의 전체 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았습니다. 2023년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18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중동과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액 3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으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각국은 한국의 군사 장비가 신뢰할 수 있고 선진적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K-카임 자주곡사포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 강력한 포병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과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었고 한국의 결정이 이러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외교적 수역을 헤쳐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자체 방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잠재적 보상도 컸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군사적 발전,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했으며 이 지정학적 이야기의 다음 장은 설득력 있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에게 이러한 상황은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외교적 수역을 헤쳐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자체 방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잠재적인 보상도 컸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정치의 드라마틱한 변화,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분쟁의 위협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한국의 행동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글로벌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내려질 결정은 국제관계와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LSAM 시험 성공은 한국이 최첨단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자국 영토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고 냉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토론하고 카페와 사무실에서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모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새롭게 확보한 군사력을 완전히 수용하고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공장은 군사 장비 생산을 늘리고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동맹국과 적국 모두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와 자위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맹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의 고위급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고 양측은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이 많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유럽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추진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첨단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최첨단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돌아갔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첨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에서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더 우수하고 스마트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중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유명한 강력한 포병인 K9 자주곡사포가 있었습니다. 이 곡사포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았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군용 무기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K9의 성공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포병 외에도 미사일 방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으로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이 최첨단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북한이든 다른 어떤 적의 미사일 위협이든 대한민국 영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국가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국방기술의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방산 수출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국내 방산업체들은 18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과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액 3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으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첨단이며 비용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K 자주곡사포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 강력한 포병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는 장기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긴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동맹 강화에도 주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자 간의 고위급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더 큰 자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에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지정학적 환경의 새로운 현실을 다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양국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선 트럼프의 발언이 국방비 지출과 핵 능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는 핵 논쟁에서 양측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핵무기 개발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여 정부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해법도 모색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국의 전체 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심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교사는 교실에서, 카페와 사무실에서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논쟁은 뜨거웠고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식에는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안보에서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도전 과제가 없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회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은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및 기타 첨단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보와 기술이 물리적 무기만큼이나 중요해질 미래 전쟁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미국의 노력은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의 분쟁은 전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잠재적 위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안보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훈련과 대비에도 집중했습니다.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과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국가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군대의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목표는 장비를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비 태세 강화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방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행동은 면밀히 모니터링되었습니다. 동맹국과 적국 모두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와 자위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맹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의 고위급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고 양측은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이 많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유럽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발전이 전개되면서 국방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정한 이야기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국민과 지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몇 달과 몇 년 동안 취해진 조치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이 내린 결정은 국제관계와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드라마틱한 변화,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분쟁의 위협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한국의 행동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글로벌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내려질 결정은 국제관계와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LSAM 시험 성공은 한국이 최첨단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자국 영토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고 냉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토론하고 카페와 사무실에서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모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새롭게 확보한 군사력을 완전히 수용하고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공장은 군사 장비 생산을 늘리고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동맹국과 적국 모두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와 자위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맹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의 고위급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고 양측은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이 많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유럽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발전이 전개되면서 국방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정한 이야기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국민과 지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몇 달과 몇 년 동안 취해진 조치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